네, 안녕하세요. 도널드TV입니다. 그동안 국도주행하면서 여러 차례 앞을 지나갔던 인천역을 오늘 방문해 보았습니다. 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철도의 탄생역이라고 하네요. 가장 오래된 철도역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동차로 오시게 되면은 인근 인천항 8부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시고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수도권 전철을 통해서 이곳 인천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차이나타운과 인근의 계양장 거리라는 곳을 둘러보면서 근대 건축물 위주로 도보 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899년에 인천역은 개업을 하였다고 하고요. 예전에 한번 잠시 들어갔을 때는 좀 낡은 시설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뭔가 좀 리모델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호선 타고 왔는데 1호선 플랫폼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네, 맞은편에 차이나타운 대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1호선 인천역 인근에서 출발해서 동인천역까지 인근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도보 코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B문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근처에는 짜장면 집도 있고 둘러볼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답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청나라 조기지라고 하네요. 네, 우선 이곳 인근에 그 유명한 공화춘 건물, 현재는 이제 짜장면 박물관이 있다고 하여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우측에 짜장면 박물관이라는 건물이 보이네요. 네, 정면에서 본 짜장면 박물관의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이곳이 그 유명한 중국집 공화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뭐 타요가 되게 있어요.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과 공화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입장권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500원인데 통합권을 이제 구매하시면은 인근에 있는 5개 정도의 박물관을 통합해서 3,4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근처에는 천주교 회안성당이라는 성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구 해안성당 교육관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현재 복원 중이며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1900년대 초반 세워진 건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대불호텔 전시관이라는 곳인데요. 대불호텔 전시관도 아까 구매했던 통합권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이곳은 대불호텔 터인데 현재는 대불호텔 복원을 해가지고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의 터이고 현재는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객실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서양식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데브로텔 피아노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옆에는 그 구일본 그 우편 회사 인천지점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계양기의 일본풍 건물 되겠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이라는 곳도 있네요. 인근에는 그 박물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차이나타운 하면은 짜장면, 탕후루 이런 걸로 유명한데 이렇게 그 박물관 또는 문학관들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국적인 풍경에 근대 개왕기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구 제1 일본은행 현재는 계양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통합권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시관인데 인천 계양장 근대 건축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 일본 제18은행이라고 하네요. 인천시의 여러가지 근대 건축물들이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또 그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인천구 일본 제58은행 건물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 일대입니다. 곳곳에 이국적인 느낌의 근대풍 건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차이나타운 일대를 잠시 벗어나서 그 인천항 근처에 있는 인천세관 역사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역보다는 수인분당선 신포역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있고 인천역 신포역에 이어서 동인천역 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로 앞에 보니까 또 매우 오래되고 유서 깊은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는데
뭔지 한번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구인천 우체국 건물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구인천 우체국 건물 되겠습니다. 건너편에서 바라본 구인천 우체국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곳은 일선해운 주식회사 인천지점 건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근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신포역에서 동인천역 인근으로 이동 중인데 저기 중간에 보이는 좀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닭동성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동성당은 이제 언덕에 위치해 있는 만큼 좀 완만한 경사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국적이고 멋진 성당이죠. 천주교 답동성당, 사적으로 지정된 성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서울의 명동성당이나 약현성당보다 더 예쁜 성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쁜 종탑도 있고요. 날씨가 좀 맑으면은 인천 앞바다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좀 미세먼지나 좀 흐린 날씨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명료하게 보이진 않는데 높은 언덕에 위치한 만큼 전망도 매우 아름다운 닭동성당 되겠습니다. 닭동성당 측면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적 287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은 대한성공회 내동교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조금 더 걸어가서 홍예문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홍예문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홍예문이라는 곳인데요. 제물포항으로부터 경인선 동인천역을 동인천역 쪽을 관통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물자 수송에 매우 많은 공을 했던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이제 인천항이 보이는데 과거 제물포로부터 동인천역까지 물자를 수송하던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물포항과 동인천역을 잇는 도로가 되겠고 1908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물자 수송에 중요한 터널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홍해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인천광역시 중구 일대 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부터 출발해서 차이나타운 일대의 계양기 유물들을 살펴본 후에 답동 성당 등 이제 사적도 구경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물류 수송에 중요한 도로가 되었던 홍해문까지 살펴보고 오늘의 답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처럼 대도시이긴 하지만 많은 이제 계양기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스파트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